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8월 28일 임진 첫번째 기사 1441년 명정통 6년 다시 무덤의 혀를 정하고 목효지의 본역을 면제하다. 안평대군 이용과 민의생 조서강 등이 돌아와서 사연을 가초 아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목효지의 말을 듣고서 마음이 퍽 불어나였는데 경들이 가서 그 의심을 변명하였으니 내가 매우 기쁘다. 그러나 그 땅이 고현이라는 것이 의심되고 또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염려되니 다시 지리의 여러 서적을 상고하여 보고하라 하니 의생 등이 용혈명도의 푸른 용이 바다로 달아나고 노는 거북이 바다로 내려간다는 말과 창맥부의 파도가 흉용한 것은 지극한 선이 되지 못하는 것과 성곽의 구호와 붕파 단안의 모든 인정에 불합한 곳은 모두 옮길 수 없다는 말로서 상문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파도가 흉용한 것은 산가에 끓이는 바라 함은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필시 항상 흉용하는 것을 보는 땅일 것이다. 성곽의 구호도 역시 이와 같은 소보를 이루는 것이 아닐 것이니 내가 마땅히 이 땅을 쓸 것이다. 그러나 그 당초에 혀를 정하였던 곳을 자세히 편말을 세우지 아니하여 양선이 다른 혀를 파괴하였다. 응침은 대사인데 그 일을 패하게 할 뻔하였으니 가하다 하겠는가 하고 즉시 이정령 정인지 등에게 명하여 다시 장혀를 살펴보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의생 등에게 명하기를 효지의 말은 비록 취한 바가 없으나 그러나 큰일을 당하여 상수에서 극진하게 진술하였으니 마음인즉 취할 만하다. 더구나 다시 장희를 정하게 된 것은 실로 효지 때문이니 효지의 번역을 면제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8월 29일 개사 첫번째 기사 각도 여록 영로 이수의 거리를 다시 청량하게 하다. 병조의 쌀이기를 각도 영로 이수의 거리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만일 군무의 중사가 지체되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게 되면 빈고하여 검거하기가 실로 어렵사오니 마땅히 점차로 계량하옵되 평안도의 조정사신이 내왕하는 곳을 먼저 개정하게 하고 새로 만든 보수첩으로 이를 청량하며 하여 매 3칠리마다 하나의 편말을 세우되 혹은 토석을 모아 놓든가 혹은 수목을 심어서 표지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다시 청량하는 것을 계량하는 것이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9월 1일 갑오 첫번째 기사 올영합 도지의 동지 남복 아한 등이 토산물을 바치니 인견하다. 건정들에 나아가 조회를 받았다. 올영합 도지희 동지 남복 아한 등 11인이 반열에 따라 토산물을 바치니 임금이 인견하고 위로하며 낭보을간이 아뢰기를 신이 나이 늙고 멀리 하방에 살기 때문에 때때로 조연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매 1년에 한 번만 조회하였으면 할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호의를 내가 아름답게 여긴다 하였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9월 1일 갑오 두번째 기사 경상도 영등포의 바닷물이 붉어 해괴제를 지내다. 관원을 보내어 해괴제를 지냈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93권 세종 23년 9월 2일 병신 첫번째 기사 평안도의 변당 방비에 관해 논의하다. 평안도 도관찰사 정분이 치계하기를 8월 26일에 올영합 20여인이 여연 유파 등지를 거쳐 유예구자에 잠입하여 나조를 사살하고 부녀자 6인과 말 7필 소 4두를 노략질하였으므로 권관인 전지희천 군사 배을부가 군사 9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 적이 우리에게 한가해 을부 등 2인이 모두 부상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도승지 조스강 우승지 이승손에게 명하기를 개축년 이후로 평안도의 방수에 대한 일의 포치가 상실하였다. 멀리 척후를 보내고 연대를 쌓아서 적변을 살피게 하였고 여름철 비로 인하여 물이 불어날 때의 방어 절차에 이르렀어도 가추 염려하지 않은 것이 없이 정령되게 효유하였다.
그런데도 매양 침략을 당하는 것은 진실로 본토에 방어해야 할 곳이 매우 많아서 다 포치하지 못하였다. 근래에 변장이 방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러 번 죄책을 당하였으니 마땅히 경계하고 반성해야 할 것인데 본국 사람들은 비록 그 시작은 있으나 능히 끝까지 가는 자가 드무니 이와 같은 사람에게 비어의 책임을 맡긴다는 것은 진실로 어려운 일이다. 이제 도절제사 이징옥이 정로에다 함정을 파려고 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가서 함정파는 군사를 경호하였으므로 우예 등지에 수호하는 군사가 전혀 없어 야인이 그 허약한 틈을 타서 돌입하여 죽이고 노력한 것이니 이것은 징옥의 실책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그 외에도 다 포치하지 못한 일이 또한 반드시 많을 것이다. 너희들이 우의정, 신계, 병조판사 정연, 참판, 신인손 등과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신계 등이 의논하기를 변방방비에 잘못된 계책이 없사온데 오직 봉행하는 것이 미진할 뿐입니다. 이제 들이니 정탐하는 사람이 모두 잔열하고 용기가 없으므로 깊이 들어가는 데에 겁을 내어 적경을 살피지 못한다 하옵니다. 그런데도 또한 규탄하는 법이 없사오니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부방군사로서 지략이 있고 장룡한 자를 택하여 그 이름을 등록하고 척후를 더 두어서 돌려가며 정탐하게 하여 적의 동정을 알아내어 우리에게 분고하게 하여서 미리 예비할 수 있게 한다면 그이 가할 것입니다. 아니 즉시 이것 뜻으로 징옥에게 일렀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9월 2일 병신 두번째 기사 유연, 유익명과 박유성, 이징옥과 이경칠을 치죄하라는 의정부의 상소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여연절제사 유강이 군주를 시켜서 우예를 수호하지 아니하고 오직 권관과 갑사 사인을 뽑아보내고 많은 군사를 강 건너로 보내어 구덩이를 파괴하였사오니 매우 완급의 판단을 잃었었고 도진의 유익명과 혹은 박유성은 우예 등지를 분수하면서 포치를 허술하게 하였고 또 도적을 쫓지도 아니하였사오니 죄가 진실로 큽니다. 도적제사 이징옥과 도사 이경치 등은 둔수에 있는 병세와 군비를 살피지 아니하여 지극히 허술하게 하였으므로 작은 도적들로 하여금 무인지경에 들어오듯이 하여 인구와 가축을 마음대로 노력질해 가게 하였으니 위임한 뜻에 어긋남이 있사옵니다. 청하건대 모두 행문하여 치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특별히 징옥은 용서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즉시 의금부로 보내어 진무 김연지로 하여금 핵실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9월 2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목효지가 천인으로서 상은한 주에 관해 논의하다. 이정력 민의생 정인지 유순도 등이 아뢰기를 안산의 장혈은 계좌정향이온데 고서에서 끓이는 바이므로 청하건대 좌좌오향으로 고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즉시 민의생을 안산에 보내어 고쳐 정하게 하였다. 장령, 김맹헌이 아뢰기를 안산의 장혈은 당초 이미 정하였다가 목효지가 상언하기에 이르렀어야 고쳤사온데 장사 지내는 것은 대사이었거늘 만일 효지가 아니었다면 일이 반드시 그릇되었을 것입니다. 변정하고 상고할 대신은 본부에서 이미 탄핵하였사오나 효지는 천례이온데 만일 장지에 그런 것을 알았다면 마땅히 풍수하기나 예조에 고할 것이지 마음대로 상언을 하였사오니 진실로 죄가 있사옵니다. 이제 특별히 그 신력을 면하게 한 것은 그 공을 보상한 것입니다. 신은 두렵건대 뒤에 효지를 본받아 천위를 범할 자가 반드시 많을까 염려되옵니다. 청하건대 아울러 주문하여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변정하고 상고한 대신은 스스로 그 잘못을 알고 나에게 대죄하여 내가 이미 그러다고 하였으니 하필 다시 묻겠는가. 효지의 일은 공을 상준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연소하여 가히 지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천력을 면제하여 독서하게 함인 것뿐이다. 하물며 상언한 것은 비록 과실이 있다 하여도 역시 죄주지 아니하거늘 어찌 효지에게만 그렇지 못할 것이냐 하였다. 맹헌이 아뢰기를 효지는 천인이라 마땅히 상언하지 못할 자이온데 이제 그 죄를 묻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공을 상준다면 신은 두렵건대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시비를 변란시키는 자가 뒤를 이어 일어날까 염려되오니 청하건대 모름지기 행문하게 하소서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효지의 말한 바가 좋게 취할 것은 없었으나 그로 인하여 장애를 고쳐 정하였으니 공이 없다고 이르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9월 5일 모술 첫 번째 기사 하직하는 보령현감 안녕을 인견하다. 보령현감 안녕이 하직하니 인견하고 말하기를 농상을 권고하는 것은 수령의 선무이나 지나치게 급히 하면 백성이 소유하고 지나치게 늦추면 때를 잃을 것이니 급하게 하지도 말고 늦추지도 말게 하라. 가그들랑 너 마음을 다할 것이다. 의창의 곡식을 징수하고 나눠주는 것은 마땅히 부지런히 하고 삼가해야 할 것이나 각박하게 하지는 말 것이다. 형벌은 모름지기 너그럽고 바르게 하여야 할 것이니 준도를 잃지 말게 하라. 또 충청도 백성들은 두 번의 거둥으로 인하여 소요함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금년에는 좀 풍년이 들어서 기근할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 하니 내가 이 일을 듣고서 기뻐하였다. 가서 너희 직무에 나아가 정성을 다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3년 세종 23년 9월 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의주에 정착한 유랑민에 관한 병조의 상소문. 병조의 사례기를 의주는 지경이 중국과 연접하였사와 만일 위급한 일이 있을까 허약하게 할 수 없사온데 그 유하는 백성들로서 본주에 있는 자를 만약 다 돌려보낸다면 반드시 허약할 것이오니 청하건대 인산으로부터 무창에 이르기까지 군적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도망해 본주에 이른 자는 돌려보내게 하고 그 외의 유하는 자는 일체 돌려보내지 말도록 하여 변진을 충실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유는 유랑하던 끝에 타양에서 사는 것을 말한다. 세종실록 93년 세종 23년 9월 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지 동네 현사 설류가 도둑질한 작물을 추징하게 하다. 사무부에 싸르기를 지 동네 현사 설류가 관물을 도적질하여서 싸운데 죄가 사전에 있었사오니 비록 탄핵하여 신문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이에 발의된 작물은 추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9월 6일 기하 첫 번째 기사 연창군 안맹담의 집으로 이어하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9월 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왕세자빈의 시호를 현덕이라 하다. 행실이 안팎에 보인 것을 현이라 하고 중화하고 순숙한 것을 덕이라 하였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9월 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황해도 황주의 황충이 일다. 임금이 말하기를 황충의 해를 내가 매우 염려한다. 그 잡는 방법을 의논하여 번식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9월 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한방지와 원익수를 보내어 강무장과 온천도로를 수치하게 하다. 상옥은 한방지를 강원도에 보내어 강무장을 수치하게 하고 행사용 원익수를 이천에 보내어 온천도로를 수치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9월 9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인수부윤 강주의 졸기. 세종실록 93권 세종 24년 9월 9일 이민 세 번째 기사 경상도 진주 사량의 바다에 병고가 있어 해괴제를 지내다. 사량의 바다에 물빛이 누렇고 고기가 많이 죽었으므로 관을을 보내어 해괴제를 지냈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9월 1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하직하는 황주 목사 권호를 인견하다. 인견하고 말하기를 근래에 황해도에는 여러 번 수해를 당하였는데 금년에 조금 풍년이 들어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가서 모름지기 제때에 권고하여 시럽됨이 없게 하라. 내가 명년에 이천에 거둥하려고 하는데 그 도의 백성들이 혹시 노력과 비용이 들게 되면 너는 마땅히 역을 고르게 하여 내 마음에 부합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9월 1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동지 중추원사 유원지의 줄기.
언지의 초명은 유언지인데 황해도 문화사람이며 찬성사 유만수의 아들이었다. 언관으로 보직되어 여러 번 옮겨 이조병조의 정랑이 되었고 여러 벼슬을 지나 중초원사에 이르렀다. 언지의 성품은 호사하여 언견과 성색을 좋아하였으며 불학무술하여 가도가 바르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신우가 평리 왕흥의 딸을 들여서 비를 삼았는데 우가 패하게 되니 언지가 맞아들여 아내를 삼았으므로 유사가 논액하여 유연하게 하였었다. 이에 이르러 졸한이 72세였다. 시호를 황호라 하였으니 음악을 좋아하고 정치를 게으리한 것을 황이라 하고 나이가 많도록 수하고 강령한 것을 호라 하였다. 아들 유강 유서 유수가 있었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9월 10일 을사 두번째 기사 마름쇠에 관한 경상우도 처치사 이징석의 상소문 철질려가는 병가의 이기연이 마땅히 외적의 요회로에 빽빽히 펴놓아서 불의 변에 대비하오면 적이 감히 경리하게 돌입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철질려를 전함의 군사마기에 벌려놓으면 적이 뛰어넘어 올 수 없을 것이오니 그 이름이 또한 배나되옵니다. 다만 수륙의 영진에서 많이 만들 수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주부 군현으로 하여금 철질려를 많이 만들게 하여 함길평안 양도로 나누어 보내어 방어를 엄히 하소서 하니 병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철질려는 마름쇠이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9월 10일 을사 세번째 기사 충청도의 각지에 지진이다. 충청도 공주, 영기, 정산, 서천, 언진, 문의, 회인, 대흥, 회덕, 신창, 아산, 온양, 목천, 홍산, 진잠, 부여, 이산, 여산, 임천, 연산 등 고을에 지진이 일었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9월 14일 정리 첫번째 기사 왕세자빈의 시책을 내리다. 판한승부사 이명덕을 보내어 왕세자빈의 시책을 내렸으니 그에 이르기를 덕이 있는 일을 골라서 어진 사람의 짝이 되게 하니 이미 내조가 많았도다. 이름을 받고 시호를 정할 이를 후손에게 보이노니 이것은 곧 옛 법칙이요 실로 사사로운 은혜가 아니다. 너 세자빈 권씨는 명벌에서 나서 일찍이 궁위에 들어오니 성품이 겸손하고 공손하여 규범과 의례의 법도를 따랐고 마음가짐이 오로지 경계하고 정성스러워 낮이나 밤이나 조심하여 어김이 없었다. 매양 승안하기를 화하고 기쁘게 하며 항상 아랫사람 거두기를 온화하고 화목하게 하니 사랑스러운 승려가 미쁘게도 좋은 짝이었도다. 원량에게 배위되니 풍교에 도움이 됨이 있었도다. 제비가 중매하여 경사되어 있었고 곰이 꿈에 보여서 상서가 뭉쳤도다. 성스러운 자손들이 크게 궁정에 퍼지니 칭송하는 소리가 신민에서 서로 일어나도다. 호천이 돕지 아니하여 타고난 명이 넉넉지 못하였도다. 아름다운 바당이 갑자기 죽은 것을 슬퍼하며 아름다운 덕행과 언어가 가셔지지 않은 듯 생각되도다. 이에 예법에 의거하여 너의 남겨놓은 아름다움을 드러내노니 없어지지 않는 자가 있어서 그 왼편에 있는 것과 같거든. 공경이 아름다운 책을 받아서 더욱 역사에 빛나는 것을 표기하고 많은 자손을 주어서 길이 선원의 경사를 흐르게 하라 하였다. 승하는 부모에게 대하는 것이고 월량은 세자이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9월 14일 정리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현덕빈의 사시 및 상장에 관한 의지를 아래다. 시호를 내리는 의식 하루 전에 충호이가 임시로 책과 인을 모셔둘 악차를 빈궁 문 밖에 남양하여 설치하고 사자의 장막은 책인의 악차의 남쪽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한다. 책안 인안은 빈궁 월대 위에 설치하되 동북쪽에 남양으로 설치한다. 사자의 자리를 책안 인안의 동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상주가 대신하여 책인을 받는 자리를 책안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상주가 설 자리를 동계 아래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상주의 배 위를 뜰 가운데를 북향하여 설치한다. 그날의 유사가 책인의 누자를 건정문 밖에 베풀어 놓고 노부를 소가의 의장 홍례문 밖에 설치한다. 유사가 책함과 인록을 받들고 안으로 들어오고 책안 인안은 사정전 문 밖에 놓아둔다. 사자와 행사할 집사관이 모두 상복 차림으로 예골하여 건정전 뜰에 들어와 길 동쪽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쓴다. 승지가 사정문에 나아가서 시책신인을 받들어 집사자에게 내시별감에게 주며 집사자가 꿇어 앉아서 받아서 채간과 인안에 놓고 안마다 두 사람이 마주든다. 건정전 동쪽 가로 가서 사자의 동북쪽에 나아가 서양하여 서서 교지가 있다 한다. 통찬이 꿇어 앉으라고 찬하여 사자가 꿇어 앉으면 승지가 교지를 전하여 말하기를 왕세자빈 번시의 시책과 시인을 내리는데 경에게 명하여 예를 실시하게 한다. 선포가 끝나면 집사자가 책안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지의 남쪽에 서되 조금 물러나서 함께 서양한다. 승지가 책함을 취하여 서양하고 사자에게 주면 사자가 이를 받아 봉책관에게 준다. 집사자가 인안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지의 남쪽에 쓰면 승지가 인록을 취하여 서양하고 사자에게 주면 사자가 이를 받아 봉인관에게 내준다. 내시 집사자가 각기 채간과 인안을 행사 집사자에게 주고 채간과 인안을 든 자는 물러간다. 채간과 인안을 든 자가 봉책관과 봉인관의 뒤에 쓴다. 사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봉책관과 봉인관이 앞서 가서 책안과 인안을 든 자가 이를 따른다. 건정문 동편문으로 해서 나가고 사자가 이를 수행한다. 건정문 밖에 이르러 누자에다 책함과 인록을 싣고 행하여 홍례문 밖에 이르면 노부가 앞서 인도하여 빈궁문 밖 악차에 이르러 임시로 안상에 봉안한다. 장차자가 사자를 인도하여 장막에 나아가고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동계 아래에 나아갔으면 사자가 장문에서 나와 문의 서쪽에 동양하여 쓰고 봉책관이 책함을 받들고 봉인관이 인록을 받들고 사자의 북쪽에 쓰되 모두 동양한다. 책간 인안을 든 자는 봉책관과 봉인관의 뒤에 쓴다. 사이가 들어가서 고하면 상주가 상장을 버리고 지를 벗는다.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문 밖으로 나와 맞이한다. 서쪽에서 동양한다. 사이가 사자를 인도하여 들어가는데 봉책관과 봉인관이 먼저 가고 안을 가진 자가 이를 따라 올라가서 월대 위에 동쪽에 놓되 북쪽으로 가까이 남양하여 놓는다. 사자는 그 동쪽에 서양하여 쓰고 봉책관과 봉인관 및 안을 든 자는 사자의 뒤에 서되 조금 남쪽으로 서양하여 쓴다.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배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면 사이가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여 상주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평신한다. 사자가 교지가 있다고 말하면 사이가 꿇어 앉으라고 찬하여 상주가 꿇어 앉는다. 사자가 교지를 선포하여 시책과 시인을 하사한다 한다. 선포가 끝나면 사이가 부복 흥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여 상주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서계로 올라가서 들어가 대신하여 책인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서 꿇어 앉으면 사자가 책함을 취하여 상주에게 준다. 상주가 책함을 받으면 책안을 드는 자가 책안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영주와 앞에 놓는다. 상주가 책함을 꿇어 앉아 영주와 앞에 놓고 상주가 돌아와 대신하여 책인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서 꿇어 앉으면 사자가 인록을 취하여 상주에게 준다. 상주가 인록을 받으면 인안을 드는 자가 인안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영주와 앞에 놓는다. 상주가 인록을 꿇어 앉아 영주와 앞에 놓고 내려와서 동계 아래에 쓰면 사이가 사자를 인도하여 나가는데 상주가 문 밖까지 전송한다. 사자가 돌아가면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지를 띠고 상정을 짚고 들어온다. 사 1인 정이품, 봉책관 1인 참회, 봉인관 1인 참회, 거책인 앉아 1인 참회, 거인 앉아 1인 참회, 통찬 1인 통례문, 사인 1인 참회 1인이 참회이다 하였다. 인록은 인을 담은 부회를 말한다.
세종시록 93군 세종 23년 9월 14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시호를 내린 뒤 전 드리는 의식. 집사자가 축반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놓고 향로, 향합과 초를 영좌 앞에 진설한다. 준을 지게문 밖의 왼편에 설치하고 새 둘을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며 관세는 동쪽에 있고 잔세는 서쪽에 있으며 술자는 셋이 있고 차자는 하나가 있다. 여러 집사의 새도 또한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집사자가 손을 씻고 잔을 씻어서 닦아가지고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두고 찬을 받들고 가지고 올라가서 영주 앞에 놓는다.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뜰 가운데 북향하여 쓰게 하고 사이가 제비하고 곡하라 창하면 상주가 제비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하고 내외가 모두 제비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관세하게 하고 이를 마치면 동계로 올라가 영주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는다. 집사자 1위는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1위는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서 올리면 상주가 3번 향을 올리고 집사자가 영주 앞에 올려놓는다. 사이가 찬하여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꿇어 앉으면 축이 영주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아 책함을 열고 책을 취하여 연다. 이를 마치면 도로 함에 넣는다. 또 인록을 열고 인을 취하여 읽고 나서 이를 다시 녹에 넣어서 영좌의 동쪽에 놓는다. 사이가 보복, 흥, 평신이라 찬하여 상주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 준소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하면 집사자가 차와 수를 따른다.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영주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게 하면 집사자가 차와 수를 올려서 상주가 차를 올리고 3번 수를 드린다. 사이가 차나여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 앉게 하고 축이 안으로 나아가서 영주의 왼쪽에 서양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여는다. 이를 마치면 상주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사이가 제비하고 곡하라고 창하면 상주가 제비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내외가 모두 제비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나간다. 사이 1인 참회, 축 1인 문관 참회, 집사 2인 참회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93군 세종 23년 9월 14일 정리. 네 번째 기사. 빈소를 여는 전의. 그날의 여사는 상주의 자리를 뜰의 동쪽에 북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고 빈소 여는 것을 고하는 관원의 자리는 상주의 뒤에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한다. 집사자 1인이 굴을 닦을 수건을 가지고 그 뒤에서 모시되 모두 북향한다. 집사자가 축판을 영주의 왼편에 놓고 향로 향합과 초를 영주 앞에 진설한다. 준을 지게문 밖의 왼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새 둘을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며 관세는 동쪽에 있고 잔세는 서쪽에 있다. 주자는 셋이고 다자는 하나이다. 여러 집사의 새도 또한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때가 되면 집사자가 손을 씻고 잔을 씻어서 닦아 가지고 동계로 올라가 준수에 두고 잔을 받들고 올라가서 영주와 앞에 놓는다. 사이가 고계빈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집사자도 이를 따른다.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사이가 제비하고 곡하라고 창한다. 상주가 제비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하면 내외가 모두 제비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관세하게 하고 이를 마치면 동계로 올라가 영주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게 한다. 집사자 1위는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1위는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면 상주가 3번 상향한다. 집사자가 영주 앞에 올려놓고 집사자가 차와 술을 올리면 상주가 차를 드리고 3번 술을 드린다. 사이가 찬하여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 앉게 하면 축이 앞으로 나아가 영주의 왼편에 서양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여는다. 이를 마치면 상주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고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사이가 제비하고 곡하라 창하여 상주가 제비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하고 내외가 모두 제비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임시로 막차로 돌아가게 하고 집사자가 찬을 거두면 고계빈관이
동계로 올라가서 수군을 가진 자도 따라 올라간다. 빈소의 남쪽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 앉아 고하기를 삼가 길한 시간에 빈소를 여나이다 한다. 고하기를 마치면 장사자가 올라가서 빈소에 덮은 것을 거두어 치운다. 이를 마치면 고빈간이 수건으로 영구를 닫고 관이를 덮으며 집사자가 빙 둘러서 장막을 설치하고 상식, 조석 상식을 올리는 것을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사이가 제비하고 곡하라고 장한다. 상주가 제비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하고 내가 모두 제비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하고 나온다. 계빈관, 공조 참판, 집사자 2인 참회, 축 1인, 문관 참회, 사이 1인 참회, 집권자 1인 참회, 장사자 1인 성공감 관원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9월 14일 정미 5번째 기사 조전의 그날의 유사가 상주의 자리를 뜰 동쪽에 북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가 축판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놓는다. 향로 향합과 초를 영좌 앞에 진설하고 준을 지게문 밖의 왼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새 둘을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관세는 동쪽에 있고 잔세는 서쪽에 있다. 술잔이 셋이며 찻잔이 하나이다. 여러 집사의 새도 또한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때가 되면 집사자가 손을 씻고 잔을 씻어서 닦아 가지고 동계로 올라와 준소에 놓고 찬을 받들어 영좌 앞에 놓는다.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사이가 제비하고 곡하라 창한다. 상주가 제비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하고 내외가 모두 제비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관세하게 하고 이를 마치면 동계로 올라가 영좌 앞에 나아가서 꿇어 앉게 한다. 집사자 한 사람이 향압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이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서 올리면 상주가 3번 상향하고 집사자가 영좌 앞에 올려놓는다. 집사자의 차와 술을 올리면 상주가 차를 올리고 3번 술을 올린다. 사이가 찬하여 보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 앉게 하고 축이 앞으로 나아가 영좌의 왼편에 서양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이른다. 이를 마치면 상주가 보복하였다 일어나 평신하고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사이가 제비하라 창하면 상주가 제비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하고 내외가 모두 제비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하고 나온다. 집사자 2인 참회 1인 문관 참회, 사이 1인 참회이다 하였다. 조전의는 발인 전에 명결을 고하는 의식이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9월 14일 정미 6번째 기사 견전의 그날의 유사가 상주의 자리를 뜰 동쪽에 북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한다. 유사 국장도감이 순을 중문 밖 가운데에 내어다가 남향하여 놓고 유거는 외문 밖 한가운데 내어다가 남향하여 놓는다. 의장 명기는 순서대로 유거 앞에 버려놓고 집사자가 축판을 영좌의 왼편에 놓는다. 향로 향압과 초를 영좌 앞에 진설하고 준을 지게문 밖의 왼편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새 둘을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관세는 동쪽에 있고 잔세는 서쪽에 있다. 술잔이 셋이고 찻잔이 하나이다. 여러 집사의 새도 또한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때가 되면 집사자가 손을 씻고 잔을 씻어서 닦아가지고 동계로 올라와 준소에 놓고 잔을 받들고 올라와서 영좌 앞에 드린다.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사이가 제비하고 곡하라 창한다. 상주가 제비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하고 내외가 모두 제비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하게 하고 이를 마치면 동계로 올라가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게 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압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서 올리면 상주가 3번 상향하고 집사자가 영좌 앞에 올려놓는다. 집사자가 차와 술을 올리면 상주가 차를 올리고 3번 술을 올린다. 사이가 찬하에 보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 앉게 하고 축이 영좌의 왼편으로 나아가서 서양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이른다. 이를 마치면 상주가 보복하였다 일어나 평신하고 제자리로 물러간다.
집사자가 애책과 요기를 전의 동쪽에 설치하고 직장이 먼저 채간을 받들어 요기에 서양하여 놓는다. 봉책관이 책을 받들고 올라와 채간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안창에 놓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난다. 사이가 꿇어 앉으라 찬하여 상주가 꿇어 앉는다. 봉책관이 채간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책을 들면 독책관이 꿇어 앉아 책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물러가고 봉책관이 책을 인수부 관원에게 준다. 사이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제비하고 곡하라 찬하여 상주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제비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하고 내외가 모두 제비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집사자가 찬을 거두고 나면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임시로 막차로 돌아가게 한다. 여구관 영구를 드는 관은 이 순을 개하에 내어놓고 축 내관이 이 여로서 혼백함을 받들어 거상에 봉안하고 우주궤를 그 뒤에 놓는다. 집사자 내관이 시책, 시인, 애책과 평시책을 받들어 여의에 안치한다. 섬참지 동네가 영주와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순에 오르기를 고하여 청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 물러나서 꿇어 앉는다. 본구관이 여구관과 내관을 거느리고 영구를 받들고 개하로 내려와서 순에 올리면 첨지 통례가 일어나서 영구를 전도하고 봉삽자 내관이 삽과 행장으로 영구를 가린다. 만사 상여군이 순을 받들고 외문 밖에 이르면 섭첨지 통례가 순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유차에 오르기를 고하여 청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물러나 꿇어 앉는다. 본구관이 여구관과 내관을 거느리고 영구를 받들어 유고에 올린다. 섭첨지 통례가 명가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영가가 떠나기를 고하여 청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물러난다. 어위가 차례로 앞으로 끌면 상주 이하가 차례로 곡하며 따르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본구관 1인 호조 참판, 여구관 1인 무관 오품, 섭첨지 통례 1인 첨지 통례 애착과 요기를 설치하는 집사 1인 장흥고 참회이고 직장 2인 내시 별관, 봉책관 1인 서연관 6품, 독책관 1인 서연관 4품, 전작, 집사관 2인 참회, 축 1인 문관 참회, 사의 1인 참회이다 하였다. 견전의는 발인할 때 문전에 제사 지내는 의식이다. 수는 견여이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9월 14일 정미 7번째 기사 발인의 유사가 길흉의 의장을 진열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견전내가 끝나기를 기다려 섭첨지 통내가 영주와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역에 오르기를 고하여 청한다. 고하기를 마치면 부복하였다 일어난다. 내관이 시책, 시인, 애착과 평시의 봉책을 받들어 각기 요여에 봉안하고 축이 혼백함을 받들어 요여 위에다 봉안하고 우주궤는 그 뒤에 둔다. 본구관이 여구관과 내관을 거느리고 영구를 받들어 개하로 내려와서 순에 올리면 섭첨지 통례가 영구를 전도하고 봉삽관이 삽과 행장으로 영구를 가린다. 만사가 순을 받들고 외문 밖에 이르면 섭첨지 통례가 순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유고에 오르기를 고하여 청한다. 고하기를 마치면 부복하였다 일어난다. 본구관이 여구관과 내관을 거느리고 영구를 받들어 유고에 올린다. 섭첨지 통례가 유고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영구가 떠나기를 고하여 청하고 고하기를 마치면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물러난다. 요령을 잡은 사마가 모두 봉을 흔들면 무릇 영구가 나아가고 물러날 때는 머무를 때는 사마가 다 봉을 흔든다. 영구가 동하고 시위관이 차례로 시종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성회에서는 의정부와 육조에서 노제를 지낸 뒤에 시종하는데 군관이 모두 말에 오르고 의장을 잡은 자는 걸어간다. 숙소에 이르면 영장을 노상에 남양하여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히 설치하고 장막 안에는 영자를 설치하되 영구의 동쪽에 남양하여 설치하고 공인의 막차를 영장 곁에 설치한다. 혼백거와 명정은 영좌 앞에 머문다. 영거가 이르면
첨지 통례가 영주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거에 내려 순에 오르기를 고하여 청한다. 본구관이 여구관과 내관을 거느리고 영구를 받들어 탑상에 봉안하되 남쪽을 머리로 하여 봉안하고 내관이 혼백함을 받들어 영주 앞에 봉안하고 우주계를 그 뒤에 둔다. 내관이 명정을 받들어 영주의 오른편에 세우고 내관이 시책시인 애착 평시책을 받들어서 영주의 남쪽에 두되 조금 동쪽에 둔다. 전과 상식을 진설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그 이튿날 아침에 전과 상식이 끝나면 발린하기를 모두 처음 의식과 같이 한다. 유구가 묘문에 이르면 시위관이 모두 말에서 내려 따라간다. 영장 앞에서 유구를 돌려 남양하게 하면 첨지 통례가 유구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거에서 내리기를 고하여 청하고 나서 부복하였다 일어난다. 본구관이 여구관과 내관을 거느리고 영구를 받들어 순에 올리면 봉삽자가 삽과 행장으로 영구를 가리고 탑 위에 봉안하되 남쪽을 머리로 한다. 내관이 명정을 취하여 대를 떼고 그 위에 놓는다. 영저를 탑 위에 설치하고 축이 혼백함과 우주계를 받들어 영저에 봉안하는데 우주계는 그 뒤에 둔다. 내관이 시책, 시인, 애책, 평시책을 받들어 각각 안 위에 봉안하고 명기와 의장은 들여다 영장의 서쪽에 동향하여 진열하되 북쪽을 위로한다. 상주 이하가 장문 밖에서 곡하는데 동서에서 서로 향하여 북쪽을 위로해서 곡하기를 슬프게 하고 각기 물러나서 막차로 나아간다 하였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9월 14일 정미 8번째 기사 노제의 의식. 하루 전에 충호위가 영장을 성밖에 남양하에 설치하고 집사자가 영좌를 장막 안에 북쪽으로 가까이 남양하에 설치한다. 그날에 집사자가 축판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놓고 향로 향압과 초를 영좌 앞에 진설한다. 다음에 예찬을 진설하고 준을 장막의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하고 새 둘을 관세에는 동쪽에 있고 잔세는 서쪽에 있다. 술잔이 셋이요 찻잔이 하나이다. 장막 밖에 동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에 설치하고 여러 집사의 새도 또한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한다. 의장이 장차 이르면 의정부와 육조가 땅의 형편에 따라 반열을 지어 서되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여서 모두 북향한다. 영거가 이르기를 기다려 섭지 통례가 영거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고하기를 영거를 잠깐 머무르시기를 청합니다 한다. 고하기를 마치고 나서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물러간다. 통찬에 재배하라고 찬하여 중관이 모두 재배한다. 집사자가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하고 나서 잔을 씻어서 닦아 가지고 준수에 둔다. 복례량이 반수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하게 하고 영주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한다. 복례량이 꿇어 앉아라 찬하여 반수가 꿇어 앉으면 중간이 모두 꿇어 앉는다. 집사자 1인이 향압을 받들고 집사자 1인이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면 반수가 3번 상향하고 향로를 안 위에 올려놓는다. 집사자가 차와 술을 올리면 반수가 차를 올리고 3번 술을 올린다. 복례량이 찬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 앉게 하면 축이 영주의 왼편으로 나아가서 서양하여 꿇어 앉아 제문을 이른다. 읽기를 마치면 통찬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평신하고 물러나서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찬하여 중간이 모두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평신한다. 통찬이 재배하라고 찬하여 중간이 모두 재배하고 물러난다. 첨지 통례가 영거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고하기를 영거가 떠나기를 청합니다 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물러가고 집사자가 찬을 거두어 치운다. 집사자 2인 참여 1인 문관 참여 통찬 1인 복례란 1인 통례문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9월 14일 정미 9번째 기사 교량제의 의식. 전기하여 집사자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제소를 소지하고 찬만을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설치한다. 그날 축시 전 5각, 축시 전 5각 곧 3경 3점이다. 제사 지내는 것은 축시 1각에 한한다.
집사자가 신위를 교량의 왼편에 남향하에 설치하고 완골자리를 깔아놓는다. 헌관의 자리는 신위의 동남쪽에 서양하에 설치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다 서양하에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 하고 알짜 찬자의 자리는 현관의 서남쪽에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 하고 축판을 신위의 오른편에 올려놓고 향로 향압과 초를 신위 앞에 진설한다. 제기를 진설하고 찬후를 담는데 변은 넷으로 왼편에 있게 하고 두 줄이 되게 한다. 첫째 줄에는 마른 대추가 앞에 있고 율황이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진자가 앞에 있고 백자가 다음에 있다. 보와 괴가 각각 둘인데 변 두 사이에 있게 하되 보가 왼편에 괴가 오른편에 있게 한다. 보에는 기장과 양을 담는데 양이 기장 앞에 있게 하고 괴에는 기장과 직을 담는데 직이 기장 앞에 있게 한다. 무릇 앞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남쪽을 말하는 것이다. 자기 하나인데 보와 괴 앞에 있게 한다. 준을 신위 앞에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하고 또 동남쪽에 새를 설치한다. 관세는 동쪽에 있게 하고 작세는 서쪽에 있게 한다. 여러 집사의 관세도 또한 그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한다. 삼각전에 헌관 이하가 각기 공복을 갖추고 일각전에 알짜 찬자가 먼저 배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사배하고 나서 자리로 나아간다. 알짜가 헌관 이하를 인도하여 모두 자리로 나아가서 쓰게 하고 찬자가 사배하라고 말하여 헌관 이하가 모두 사배한다. 축사와 재량이 관세 위에 나아가서 관세하기를 마치고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재량이 작세 위에 나아가 작을 씻어서 닦아가지고 받들어 준소로 나아가서 좀 위에 둔다. 알짜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호를 꽂고 손을 씻고 수건을 닦게 한다. 손을 씻고 수건을 닦는 것은 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서 호를 잡으라고 찬하여 인도하여 준소로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한다.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떠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짜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찬하에 꿇어 앉아 호를 꽂고 3번 상향하게 한다.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헌작하게 하는데 집사자에게 작을 줘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찬하에 호를 잡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에 꿇어 앉게 하고 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에 축문을 이른다. 이를 마치면 알짜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라고 찬하고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대축이 앞으로 나아가서 변 둘을 거두면 찬자가 사배하라고 말하여 헌관이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알짜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알짜가 축 이하를 인도하여 배 위에 나아가서 쓰게 한다. 찬자가 사배하라고 말하여 축 이하가 모두 사배한다. 알짜가 인도하여 나가고 알짜 찬자가 배 위에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집사자가 찬을 거두면 축이 구덩이에 묻는다. 헌관 높음 축사 문관 참회 알짜 1인 한자 1인 재량 1인 모두 참회이다. 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9월 14일 정리 10번째 기사 천전의 하루 전에 충용이가 영장과 길류를 묘의 서쪽에 남향하에 설치한다. 길류는 영장의 서쪽에 있다. 그날의 집사자가 탑을 영장 안에 북쪽으로 가까이 설치하고 영저를 탑 앞에 설치하며 시책 시인 애착 안을 영저 앞에 설치하되 조금 동쪽으로 설치한다. 유사가 상주의 자리를 영장 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내가는 그 뒤에 남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있게 한다. 집사자가 축판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놓고 향로, 향압과 초를 영좌 앞에 진설하고 준을 영장의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하며 새를 영장의 바깥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하고 여러 집사의 새도 또한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한다. 방상이 이르러서 광중에 들어가 창으로 광의 4귀퉁이를 친다. 명기는 소가 5, 옹이 3, 무가 1, 와종이 4, 와경이 4, 와훈이 1, 소가 1, 생이 1, 지가 1, 축이 1, 어가 1, 금이 1, 쓸이 1, 우, 약, 간, 순이 각각 1, 와조가 1, 와부가 1, 와증이 1, 와정이 4, 보작이 1, 와주준이 1, 와배가 5, 변이 10, 두가 10, 보가 1, 괴가 1, 준이 1, 식발이 1, 갱발이 1, 시접이 1, 찬접이 1, 소채, 포해접이 7,
적접이 하나, 주병이 하나, 식탁이 하나, 시저가 각각 하나, 식탁이 하나, 관반이 하나, 관이가 하나, 향합이 하나, 향완이 하나, 타우가 하나, 혼병이 하나, 수기가 둘, 목안마가 둘, 목산마가 둘, 목노비가 설흔, 목향악인, 목당악인이 열, 정백으로서 현이 여섯, 훈이 넷, 분홍릉, 겹장삼이 하나, 자적단자, 겹격음이 하나, 홍단자의가 하나, 남나겹상이 하나, 백릉겹말군이 하나, 백초환삼이 하나, 홍단자대가 하나, 백처활한삼이 하나, 백저포태이가 하나, 수근이 하나, 초록겹금이 하나, 침이 하나, 홍단자 욕이 하나, 만화침쓰기 하나, 백포말이 하나, 백저포 이의가 하나, 홍단자 오지수가 하나, 홍단자 동하가 하나, 홍단자 온해가 하나, 소합이 하나, 자황칠목잠, 자황칠목체가 각각 하나, 토등상자가 둘, 주홍칠간자가 둘, 제음동이 하나, 거울이 하나이니 모두 광중의 동남쪽에 북쪽을 위로하여 진설한다. 혼백거가 도착하면 축, 내관이 혼백함을 받들고 영장에 나아가서 영좌에 봉헌하고 오죽에는 그 뒤에 놓는다. 집사자 내관이 시책시인 애착과 평시책을 받들어 안상에 봉하여 둔다. 유거가 도착하면 섭첨지 통내가 앞으로 나아가 유거 앞에 꿇어 앉아 거에 내려 순에 오를 것을 고하여 청하고 나서 부복하였다 일어나 물러나서 꿇어 앉는다. 본구관이 여구관과 내관을 거느리고 영구를 받들어 순에 올리면 섭첨지 통내가 일어나서 영구를 인도하는데 봉삽자가 삽과 행장으로 영구를 가린다. 만사가 순을 받들어 영장 앞에 이르면 여구관과 내관이 영구를 받들어 탑 위에 남쪽을 위로하여 봉헌한다. 집사자가 명정을 취하여 대를 떼어 버리고 그 위에 놓는다. 때가 되면 집사자가 손을 씻고 잔을 씻어서 닦아 가지고 준수에 두면 잔을 받들어 영주 앞에 놓는다.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제비하고 곡하라 창하여 상주 이하가 제비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관세하게 하고 이를 마치면 상주를 인도하여 영주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게 한다. 집사자 1인이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1인이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면 상주가 3번 상향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영주 앞에 올려놓는다. 집사자가 차와 술을 올리면 상주가 차를 올리고 술을 3번 드리고 나서 부복하였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꿇어 앉는다. 축이 영주의 왼편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제비하고 곡하라 창하여 상주 이하가 제비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하고 자리로 나간다. 정기하여 상주의 하직하는 자리를 연도의 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또 애책을 올리는 관원의 자리를 연도의 동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애책 받드는 관원의 자리를 또 그 남쪽에 설치하되 조금 물려서 서양하게 한다. 소운 관원이 시간을 알리면 유사가 영구를 봉헌하는 요위를 묘문 밖에 남양하여 설치한다. 섭첨지 통례가 영장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순에 올려 광중으로 나아가게 할 것을 고하여 청한다. 고하기를 마치면 부복하였다 일어나 물러나서 꿇어앉는다. 축이 내관이 요여로 혼백을 받들어 길류로 나아가서 영주 앞에 봉헌하고 우주개를 그 뒤에 놓는다. 본구관이 수건을 가지고 나아가서 영구를 닫고 아울러 구이를 턴다. 본구관이 여구관과 내관을 거느리고 영구를 받들어 순에 올리면 섭첨지 통례가 일어나 영구를 인도하는데 봉삽자가 삽과 행장으로 영구를 가린다. 만사가 순을 받들어 광중으로 나아가면 상주 이하가 곡함에 따른다. 공인은 따르지 아니한다. 진애책관과 봉책관이 연도인 동남쪽에 나아가서 서양하였으면 영구를 받들어 광외의 욕 위에 봉헌하고 본구관이 그 상하를 살피고 영구를 받들어 연도로 들어가서 광내의 탑욕 위에 봉헌하되 북쪽이 머리가 되게 한다. 본구관이 다시 구의를 정돈하고 명정은 평정하게 한다. 진책관이 애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영구의 서쪽에 놓고 광 밖에서 상주가 드리는 패백현 6과
혼넷을 받아서 내관에게 주어 영구 동쪽에 놓게 하고 보삽, 불삽, 화삽을 영구 옆에 세운다. 상주 이하가 사위에 나아가서 재배하고 곡하고 또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하직하기를 마치고 물러나면 유사가 후토에게 제사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집사자가 명기를 넣어두고 지석을 묻는다. 조묘도감이 광문을 잠그는데 조묘도감이 수석에 있고 제조와 장령이 함께 잠그는 것을 감시한다. 공조 참판이 흙 9삽을 덮으면 유사가 작공을 거느리고 흙을 덮는다. 일이 끝나면 유고와 순 등속은 경방, 서편에서 태우는데 기타 사람들이 통용할 수 있는 것은 태우지 아니한다. 친의 채관 1인 서영관 참품이고 봉의 채관 1인은 참회이며 전작 집사관 2인 참회이고 축 1인 문관 참회, 사위 1인 참회이다 하였다. 후토는 토지신이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9월 24일 정미 11번째 기사. 안묘전의 의식. 흙을 덮는 것이 끝나기를 기다려 알자가 헌관의 자리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양하에 설치하고 여러 집사의 자리를 헌관의 뒤에 설치하되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며 모두 서양하여 북쪽을 위가 되게 한다. 집사자가 축반을 영조의 왼편에 올려놓고 향로 향압과 초를 영조 앞에 진설한다. 준을 지게문 밖의 왼편에 설치하고 새 둘을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하며 관세는 동쪽에 있게 하고 작세는 서쪽에 있게 한다. 술잔이 셋이며 찻잔이 하나이다. 여러 집사의 새도 또한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한다. 때가 되면 집사자가 손을 씻고 잔을 씻어서 닦아 가지고 동계로 올라가서 준수에 놓고 찬을 받들고 올라가 영조 앞에 놓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 쓰게 하고 알자가 재배하고 곡하라 창하여 헌관이 재배하고 곡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관세하게 하고 이를 마치면 동계로 올라가 영조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찬하여 꿇어 앉아 3번 상향하게 한다. 집사자가 차와 술을 헌관에게 주어서 헌관이 차를 올리고 3번 술을 올리고 나서 부복하여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 꿇어 앉는다. 축이 영조의 왼편으로 나아가서 서양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이른다. 이를 마치면 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알자가 재배하고 곡하라고 장하여 헌관이 재배하고 곡한다. 알자가 인도하여 나가면 여러 집사가 잔을 거두고 축의 구덩이에 묻는다. 헌관 1인 조묘도감 제조 집사자 2인 자매 축 1인 자매 알자 1인 자매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9월 14일 정미 12번째 기사. 반우의. 유사가 의위를 진열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집사자가 입주 전을 거두어 치우기를 기다려 섭첨지 통례가 길류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여에 오르기를 고하여 청하고 고하기를 마치고 나서 부복하여다 일어난다. 집사자가 책과 인을 받들어 요요로 나아가고 축 내간이 우주계를 받들어 여에 봉안하고 혼백함은 그 뒤에다 놓는다. 내관이 요요를 받들고 섭첨지 통례가 앞으로 인도하고 묘문 밖에 이르면 섭첨지 통례가 여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고하기를 그에 오르기를 청합니다 하고 고하기를 마치고 나서 부복하였다 일어난다. 축이 우주를 받들어 그 위에 봉안하고 혼백함은 그 뒤에 놓는다. 섭첨지 통례가 그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고하기를 그가 떠나기를 청합니다 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물러간다. 그가 떠나면 의위가 차례로 앞에서 인도하고 상주 이하가 차례로 시중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묘문에서 일백보 가면 말 타는 것을 허락한다. 이보다 먼저 집사자가 영조를 혼군 한가운데에 설치하되 북쪽으로 가까이 남양하에 설치하고 채간 인안을 영조 앞에 조금 동쪽으로 설치한다. 우주거가 장차 혼궁 문 밖에 이르면 상주 이하가 모두 말에서 내리고 우주거가 공문 밖에 이르면 섭첨지 통례가 우주거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고하기를 거에서 내려 여에 오르기를 청합니다 하고 고하기를 마치고 나서 부복하였다 일어난다. 축이 우주계를 받들어 여 위에 봉안하며 내간이 여를 받든다. 섭첨지 통례가 앞에서 인도하여 개상에 이르면
고로 앉아 고하기를 여에서 내려 자리로 오르기를 청합니다 하고 부북하였다 일어난다. 오주개를 받들어 영조에 봉헌하고 혼백하면 그 뒤에다 놓는다. 집사자가 책인을 받들어 안 위에 놓으면 상주가 막차로 들어간다 하였다. 입주전은 신주를 세우고 지내는 제사이다.